초고령 사회 진입과 맞물려 갖고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지요. 과거에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로 지난해 연말에 이 서울 깨비시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는데요. 치매 환자의 운전으로 인해서 일어날지 모를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 운전 안전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통한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내용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반납 제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우문현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산이 2018년도 7월 달에 네. 가장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반납률 3.5%입니다. 좀 낮은데 예. 그런데 이제 전국 평균이 2.4%거든요. 그것보다 높죠. 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정도 지났는데 예. 이 시점에서는 한 번 더 제도의 이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부산의 경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주위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대중교통비 10만 원 대개 지원하고요. 네.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20만 원, 30만 원 좀 올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의식점에 대해서 할인 제도를 좀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네. 연속적인 게 되지 않고 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회성이 거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 반납 인센티브 제도가 좀 미약한 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중교통비 10만 원 이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회성입니다. 계속 주면은 좋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네네. 어르신들 반납을 할까 고민을 한 끝에 잘 안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유인 효과가 그렇군요.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회성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다 보니 고령층 면허 반납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되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센티브를 좀 많이 드리고 네. 계속적으로 혜택 줄 수 있는 이 방안 지금 좀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심 지역은 괜찮지만 좀 발달하지 않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제한이 좀 삶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인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되는 바가 있는데, 예.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농어촌이 문제거든요. 생필품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화장지 하나 사려고 합니다. 네. 대중교통 없잖아요. 차를 불편하죠. 이용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하라? 이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이동의 자유 이걸 보장을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반납하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병원, 의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좀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다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솔직하게 어르신들 돈을 벌 때는 이게 10만 원, 20만 원 큰 돈이 아닌데 네. 돈을 벌지 않을 때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금전적인 방안이 실제적인 방안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중교통을 할인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목욕할 때 네. 월 한 4회 정도는 할인을 좀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탈 때는 지금 돈을 내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몇 회 정도는 좀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좀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원할 수 네네. 있는 부분이 문제는 필요하다. 예산이죠. 예산이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또 훨씬 더 크게 드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결국에는 어떤 좀 금전적인 혜택이나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깨비시장 돌진 사고로 사망자 1명 포함해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지난 2022년에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예, 김 씨가 최초 치매 소견을 받은 뒤 사고를 낼 때까지 2년 10개월간의 운전 능력을 검사할 3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는데 이게 좀 드러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요. 지금 현행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2020년 2월 달에 치매 의견 소진을 받았거든요. 네. 받고 난 다음에 그 년도 9월 달에 운전면허 일종 고통면허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아니 치매를 갖고 있는데 네. 왜 통과했을까? 이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부터 75세 미만까지는요. 이 면허증 갱신할 때 그냥 시력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만 해요. 네. 치매 검사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치매기가 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종 보통 면허를 이렇게 갱신했고 가정에서 인지 능력 자가 진단과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운전 면허증 갱신해주고 네. 이 행위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데 이 사고 운전자는 14세잖아요. 네. 이 한 살 때문에 사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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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매 환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갖고 이 도로교통법이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를 하고 있다 하던데, 네,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건 의사와 교통 전문가가 운전 가능 여부를 직접 판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대상자가 요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은 환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급은 보건당국 심사를 거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나 중기 치매 환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맞는데 이거를 본인이 숨기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서 어떻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 마련이 분명히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치료를 받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매 진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걸러낼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치매 운전자 걸음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주 좀 촘촘하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중증도에 따라서 운전을 좀 금지해야 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예. 부산 이미 진입했죠. 예. 작년 치매 인구가 전국에 100만 명 있어요. 2050년도에는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 코드에 중증도 정보를 추가한 뒤에 이 자료를 좀 토대로 해서 적성검사 주기를 좀 맞춤 관리하고 네. 치매 환자들의 어떤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병원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방안 네.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령대를 어쨌든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해놨는데 이 연령으로만 볼 게 아니고 좀 개인마다 좀 솔직히 인지 능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같은 경우는 제3자 신고제 이런 걸 운영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네, 조금 생소한 단어죠.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선진국들은요, 치매 증상들을 보이는 그 운전자 가족 네. 아니면 그 의사들, 네. 전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도 의사가 이제 진단을 통해서 운전을 계속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하고 미국에 차량국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국은 이런 소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선생님 운전하면 안 됩니다. 면허를 취소시키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제3자 신고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 정서상 뭐 가족을 신고한다 아니면 내가 돌보고 있는 환자를 신고한다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일본은 차량에다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네, 이게 바로 실질적인 어떤
장치의 어떤 정책인데요. 네. 이 정책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면은 자동차가 급가속에 돼 있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서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주행 중에 분당 엔진 회전율 우리가 RPM이라고 많이 네,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증가하는 등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조작이 감지가 되면 연료를 차단해요. 그러니까 속도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사고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달 이후로 출시되던 모든 신차는 네. 이 장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차.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신차는 6월달 그런데 기존의 차에도 이거를 부착할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서는 스포츠카 S 정책이라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장착한 차량을 구입할 때 어른들이 네. 구입하게 되면은 할인해 줘요. 자동차 가격을.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해서 이 장착을 또 설치를 했을 때 경우에는 한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 이런 장치에 대한 정비 제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 고령층뿐만이 아니고 졸음 운전으로 좀 인지 능력이 저하됐을 때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제도 도입과 별개로 특히나 또 가족의 설득이라든지 좀 관심 이런 가족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아버님,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는데 운전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듣는 우리 운전자분들, 가족분들 네, 네. 한번 꼭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뭐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뉴스에 나오는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런 좀 치매 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인지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 좀 권고를 해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짚어볼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고령 운전자들이 뭐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정밀한 검사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촘촘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 검사의 어떤 고도화가 좀 필요하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좀 걸러주는 제도가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경찰은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VR 많이 들어보시죠? 버추얼 리얼티 가상현실 요즘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75세 이상 된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갱신할 때 조금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원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운전면허증 갱신할 분 75세 이상 된 운전자 30% 늘어났어요. 30%요? 예. 비율이 굉장히 크네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 때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네.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좀 이상하면 면허증을 좀 반납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깨비시장 사고와 좀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입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참 네네. 추운 오늘이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뭐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 5도였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아침에는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집에 수도관들 동파되지 않도록 체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올겨울 좀 유난히 좀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추워지다 보면은 또 몸이 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옷 겹겹이 잘 껴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갈찾음의 18,601회 김예지였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내일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